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위산업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하나디펜스와 미국 군전투능력개발사령부가 미 애리조나 유마 시험장에서 K9A1 자주포 및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가지고 미국의 차세대 탄약과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사용된 폭탄은 미 육군의 M795 고폭탄과 차세대 XM1113RAP탄이었습니다. 하나디펜스가 10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에 의한 탄약의 자동 공급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선보인 후 마지막으로 K9 자주포의 XM1113RAP탄 사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지 테스트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K9 자주포가 M795 고폭탄을 43초 만에 6발 급속 사격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한화에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연에 나선 것이었지만 완전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K9A2도 아닌 손으로 장약을 넣어야 하는 반자동장전 장치인 K9A1에서 43초 내 6발 사격을 성공해내자 미 육군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존 알려져 있는 K9A1 카탈로그 스펙이 분당 6발 사격이었는데 실제 사격에서 무려 17초나 더 앞당겨 43초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는 다른 의미로 엉스펙인 듯 하네요. 보고 있나 시진핑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은 차세대 RAP탄인 XM1113을 장착한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무려 50km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인데요. 기존 40km로 알려진 사거리를 25%나 향상시킨 성과였는데 이는 XM1113 RAP탄의 위력과 K9 자주포의 미친 운용성이 두드러지는 결과였습니다. 존 켈리 하나디펜스 USA 사장 겸 CEO는 유마에서 미 육군과의 협력은 훌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미 육군의 비밀병기인 XM1113 RAP탄이 다른 해외 포병 장비에서 사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사실 이번 K9 자주포 시험평가의 핵심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 자주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얼마나 XM1113 RAP탄과 호환이 가능한가였다는 것입니다. 자주포의 성능을 선보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영국에 보낸 것과 같은 K9A 버전을 가져왔을 터. 이로써 미 육군과 한화가 K9 자주포에 XM1113 RAP탄을 적용시키는 구상을 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세계 수많은 자주포 가운데 왜 굳이 한국의 K9 자주포였을까? 그것도 자신들이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한 차세대 포탄을 자국산 자주포도 아닌 뜬금없이 왜 한국산 자주포에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국산 자주포에는 이미 시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XM1113 RAP탄을 39구경인 M109A6 팔라딘에서 쏘면 40km를 날아가고 58구경인 M1299에선 7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하였는데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왜 그럼 굳이 K9일까 싶은데 52구경이라면 독일 비세지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장거리 무기의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은 XM1113 RAP탄의 수출을 위해 현재 전세계 자주포 시장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K9 자주포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K9는 지금까지 9개 나라에서 2200문 이상의 수출고를 올렸으며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영국도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 미국이 155mm 전용 XM1113을 팔기 위해서 K9의 호환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K9의 엄청난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르웨이의 암묵적 요구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자국이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XM1113 RAP탄 사용이 가능한지 미국 측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노르웨이 같은 고등어 원툴 국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의 짬을 시키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XM1113 RAP탄을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방산기업 NAMMO가 XM1113 RAP탄의 추진체제를 도맡아 설계 개발하였는데요. NAMMO는 노덱 아미네이션 컴퍼니의 약자로 북유럽 탄약회사를 지칭합니다. 사실 이름만 북유럽이지 노르웨이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와 핀란드 방산업체 페트웰가 공동 소유주로 이마저도 페트웰 지분의 절반을 노르웨이 방산기업 컹스가 갖고 있습니다. NAMMO는 기술력 하나만큼은 전세계 1티어급으로 끝내주는데 미 육군이 개발 중인 RAP탄, 베이스 블리드탄 그리고 램제트탄 3종 포탄 모두 NAMMO가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IM-120 함남, IRIS-T, 액조세, AIM-9 사이드와인더, NSM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미사일 추진체계를 개발한 곳 역시 남모인데요.
최근에는 현대로템이 NAMMO와 손잡아 유럽에 수출된 K2전차용 120mm 탄약 개발을 하기로 하였죠. 현재 노르웨이에서 운용되고 있는 K9 자주포는 물론 유럽 내 다른 K9 운용국들도 남모가 개발한 폭탄들을 사용하죠. 즉 이번 미국에서 진행된 XM1113 RAP탄과 K9 자주포의 호환성 테스트는 노르웨이 및 나토에서 운용되는 K9를 위한 예비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발맞춰 지난 7일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3호나 K28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죠. 푸틴 경악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은 포병의 중요성과 함께 사거리의 전략적 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포병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사거리 연장은 매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인데요. 미 육군의 존 네퍼티 대령은 우리의 가장 근접한 목표는 155mm 포를 이용한 사거리 100km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포탄의 공기흡입식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램제트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접촉국이 없는 미국마저 포병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포의 타격 사거리가 늘어난다면 더욱 다양한 핵심 표적을 파괴 및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화력우세에 있어서 적보다 우수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수정 열세에도 화력우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군의 기동 제한 요소 중 하나인 적 포병 능력을 저하시키고 작전부대의 기동 속도가 빠르더라도 지속적인 근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군의 기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심 지역에 대한 타격 범위가 향상되기 때문에 적의 기동을 제한시킬 수도 있죠. 거기에 생존성 보장 측면에서도 적에 의한 피격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생존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자주포는 길면 길수록 좋고 짱이다. 자주포의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새로운 포탄의 개발인데요. 대표적으로 로켓 보조 추진탄으로 불리는 RAP탄과 탄저항력 감소탄으로 불리는 BB탄 그리고 램제트 추진의 덕디트탄이 있습니다. RAP탄은 포탄 탄저에 조그마한 로켓 모터를 달아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증가시키는데요. 다만 RAP탄은 사거리 증대를 위하여 별도의 추진 장약과 로켓 모터가 부착되기 때문에 탄체의 폭발 효과를 위한 작약의 탑재량이 감소하며 로켓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산 오차가 증가합니다. 반면 탄저항력 감소탄은 별도의 추진 장치 없이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진공 상태를 제거해 사거리를 연장시키는 원리를 적용한 탄입니다. 탄이 고속으로 비행 시 탄저부에 진공 현상이 발생되어 탄의 비행 방향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항력이 발생되는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항력 감소 장치 베스포잇 유닛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BB탄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탄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이 바로 램제트 추진 포탄인데요. 램제트 엔진은 흡입 공기의 물리적 성질인 공기의 압축 성질과 흡입구의 형상을 이용하여 공기역학적으로 압축시켜 발사함으로 초고속 비행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압축기와 터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추력 중량비를 가집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화포에서 포탄 발사 시 마하 2 이상의 보고 초속을 낼 수 있는데요. 이게 포탄인지 미사일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또한 현재의 포탄 구경인 52구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포 개발이 불필요합니다. 사거리와 속도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데 K9의 포탄에 적용하면 사거리 100km 이상 천무 미사일에 적용하면 200km 이상까지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램제트의 개발은 포병대대의 획기적 혁신을 불러와 사실상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845km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 응원합니다. 왜 845km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